반갑습니다. 좋아요. 이어가 볼게요. 그 아이와 단둘이서 보낸 그 아이 또 누구야? 사요코 완전 사요코 지금 신났어. 주변에 아주 미녀들이 많아가지고 신났어. 이거 보면 손이 또 사요코 손인 것 같은데 지금 또 미녀를 만났어요. 또 누구랑 보내려고. 참네. 자 보겠습니다. 자칭 의사와 그녀의 경호원인 우리는 출퇴근이 편하다. 우리가 들고 다녀야 하는 것은 환자라고 할까? 또는 피해자, 또는 호구에게 받는 진료비를 넣어둘 간단한 상자뿐이다. 우리는 아파트로 돌아와서 방문 앞에 멈춰선다. 자물쇠는 도끼 같은 곳으로 부서져 있다. 손잡이도 뜯겨나갔다. 그리고 나는 있는 힘껏 문을 걷어찼다. 나는 코트에서 총을 꺼내 문에 한 발, 두 발, 세 발. 나는 방 천장에 돈 상자를 던진다. 우와!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내 목소리도 요루의 목소리도 아니다. 어쨌든 매일 이게 매일 있는 일이라고? 나는 달려가서 그의 머리에 총을 쏜다. 속도가 중요하다. 출퇴근할 때처럼. 자칭 의사와 그녀의 경호원인 우리는 출퇴근이 편하다. 하지만 요즘 나는 마음이 무겁다. 힘들겠네.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 우리는 걱정거리가 생겼다. 바로 퇴근길에 매일 습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분명 신부짓일 거야. 이곳에는 수많은 추억이 담겨있다.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중한 추억이다. 그리고 이제 그 추억들이 더럽혀진 것 같다. 교회의 세력권은 매우 깊고 넓어. 너를 공격하는 놈들은 아마도 어떤 쓰레기 같은 보스의 명령을 받고 있을 거야. 그 보스, 아니면 그 보스의 보스가 교회의 명령을 받고 있겠지. 좀 더 튼튼한 문이 필요하겠네. 조만간 해결해줄게. 조만간이 정확히 언제야? 9,999일은 안 걸릴 거야. 그건 조만간이 아니잖아. 나는 화난 게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좀 피곤하다. 이 녀석 탄창을 3개나 가지고 있어. 그런 거 보여주지 마! 또 화내. 아유 진짜 아유 사이코패스 같으니라고. 아냐가 자기 도와준다는데 화내지. 평소처럼 유루는 그냥 지내는 건데 또 유루한테도 화내지. 확실히 주인공이 좀 싱싱미역이라고 하기엔 어쨌든 성장할 그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시체에서 무기를 빼앗는 것은 우리의 무기고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적들이 우리에게 무기를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럴 필요는 없잖아. 내가 재미로 시체를 뒤지는 줄 알아? 사요코에게 네가 얼마나 멍청하고 생각 없는 놈인지 사과해. 멍청하고 생각 없는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또 클라라 없다고 지금 또 그 다음으로 바보인 요루한테 저기 나쁜 녀석들. 잘했어. 난 네가 아니니까 네 마음을 대변할 수 없고 매일 암살자들에게 노려지는 기분이 어떤지 모르겠어. 하지만 범인은 내가 꼭 찾아낼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줘. 믿을게. 파시피카는 만족스럽게 요루를 놓아주고 아냐와 함께 떠난다. 그들이 떠나자 엉망이 된 방을 치우고 중얼거린다. 참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의 환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죽은 듯이 조용하다. 그냥 좋다. 그냥 난 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 봐도 좋다잉. 아까 일은 미안해. 오늘 나 좀 이상했어. 모두가 조금씩 이상해. 라는 말을 요즘 환자들한테 자주 해. 그렇구나. 안심이네. 짧은 대화 후 나는 불을 끈다. 나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깬다. 이 늦은 밤에 누구지? 택배요. 잠시 동안 요루가 나가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내 다리에 다리를 걸치고 곤히 잠들어 있다. 요루의 잠옷은 단추가 풀려서 이건 솔직히 뭐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아니 왜 이런 묘사를 굳이 넣는다는 게 내가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뭐야 둘이 뭐야? 익숙해졌대. 단추가 풀려서 거의 걸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익숙하네. 요루의 잠옷은 단추가 풀려서 거의 걸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다. 급하게 테이프로 수리한 문에는 작은 틈이 있다. 나는 틈에 가까이 가지 않고도 누가 밖에 서 있는지 볼 수 있다. 저 부츠는 낯이 익다. 이전에 습격자가 신었던 부츠다. 지금 나가요. 나는 방아쇠를 당긴다. 나는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복도로 나갔다. 나가요, 총알이. 나는 계단을 비틀거리며 올라가는 남자를 알아본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우리는 꼼짝없이 대치 상태에 빠진다. 그런데 햄은 맛있더라. 햄 맛있는데 알아? 요즘 통조림만 먹고 살아서 예상대로 남자는 쟤 뭐야? 라는 듯 표정을 찌푸린다. 지금이야! 모르는 사람! 쏴! 그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해서 내 몸은 저절로 움직인다. 마치 내 몸이 그 음성 명령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소녀의 얼굴 감상하시죠? 이 묘사 뭐야? 그녀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둘이 또 새로운 서사각이 지금 떴는데 예쁘게 생겼어요. 약간 공주님 같은 느낌인 것 같고 주인공은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요코 패스고요. 일단 꼬시자. 일단 꼬시고 봅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야, 지금 네 아내가 지금 잠들어 있다고 달콤하다고? 이 사요코 나쁜 자식이 지금 지금 방에 지금 아내가 잠들고 있는 단추를 다 풀어진 잠옷을 걸치고 있는 새로운 여자 예쁜 여자 나왔다고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 거야? 달콤한 목소리라고? 어쩐지 정말 달콤하게 느껴진다. 미쳤어. 야, 어떻게 이 다음 생에 사요코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야, 벌써 집까지 간 거야? 얘는 또 누구지? 얘도 우린 편인 것 같아요. 차를 내온 사람은 그 싸움에서 도와줬던 키 크고 어른스러운 여자다. 하지만 그 건장한 여자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에 난 커다란 구멍이다. 그것은 남자의 몸을 관통한 총알이 남긴 총상이다. 여기 총자국이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주 침착하다. 그리고 그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마음 편하게 마셔. 다른 소녀도 첨단 기술이 적용된 휠체어에 앉아서 똑같이 침착하다. 아, 휠체어였구나 이게. 저기 괜찮아요? 매트, 내 이름이야. 내 상처는 걱정하지 마. 훈련받았으니까. 우리는 유령이잖아. 총상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와. 가장 중요한 건 즉사를 피하는 거지. 저기 저는 사요코. 알아, 유명하잖아. 아, 자기소개를 안 했네. 레나타라고 해. 레냐라고 불러주면 기뻐. 알겠어. 레냐 씨랑 매트 씨. 친구가 늘어서 기뻐. 사요코. 레냐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손을 내민다. 나는 그녀가 휠체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는다. 참네. 뭔가 좋은 냄새가 나서 조금 어지럽다. 여기는 내 방이야. 부자구나. 여러 가지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 저 접시에 있는 것처럼. 접시 위에는 멋진 비닐봉지에 쌓인 과자가 있다. 명품 가게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과자다. 내가 너에 대해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지? 오래전부터 너를 지켜보고 있었거든. 사요코, 너는 정말 속눈썹이 길고 아름다워. 아, 미친 거 아니야? 야, 강적이다. 사요코 강적을 어떻게 요를 어떡해. 대놓고 이렇게 미소녀가 나타나서 자기를 꼬시고 부자야. 게다가 달콤한 향기를 품는 예쁜 미소녀가 나타나서 달콤한 목소리로 재력까지 보여주면서 갑자기 자기를 오랫동안 지켜갔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마다하냐고. 왜 그렇게 됐다. 기쁨과 놀라움이 반반이다. 레냐도 속눈썹이 길다. 하지만 네 머리카락은 좀 손질이 필요해 보이네. 목욕할 때 트리트먼트는 해? 전 아내가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나에게는 너무나 낯선 단어다. 하지만 적어도 요루보다는 낫다. 요루는 아무리 말해도 목욕을 하지 않는다. 내가 쓰는 거 나눠줄게. 그러면 우리 머리카락에서 같은 냄새가 나겠네? 레냐는 젓갈색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본다. 레냐는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다. 어떻게 이런 플러팅을 하지? 나 이게 진짜 생각도 못한 플러팅이었다. 좀 홀릴 뻔했다고 해야 되나? 정신 잃을 것 같아.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레냐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구해줘서 고마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아까 네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 사요코. 너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사요코. 이런 낯선 마을에서 닌자인 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기쁠 거야. 나도 기쁠 거야. 우리는 그 후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미쳤다, 사요코. 완전히 넘어갔잖아. 매일 지쳐있는 나에게 이 대화는 축복이다. 어떡하냐? 진짜 난리 났어. 요루와 내가 카페에 들어서자 아냐가 손을 흔들어 우리를 부른다. 일찍 왔네. 불러내서 미안해. 나는 어제 일을 사과하고 싶지만 적절한 타이밍을 찾지 못해서 어색하게 시간을 보낸다.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아냐가 작은 지퍼백을 테이블에 던진다. 가방 안에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이상한 금속 쥐며느리가 들어있다. 저번에 네가 처리한 시체에서 찾았어. 이건 그래, 간단히 말해서 병사 컨트롤러 수신기야.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 수신기를 이식받은 놈들을 조종할 수 있는 메인 컨트롤 유닛이 있다는 거지. 이건 대전쟁 말기에 상부가 군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탈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했을 때 사용되었어. 그래서 기술을 이용해서 사기를 인위적으로 높이려고 했던 거구나. 아마 뇌의 보상체계를 장악해서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 같아. 누군가에게 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걸 해야 하는 거고, 하지 마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걸 하면 안 돼. 규칙을 정하는 거지. 하지만 그 녀석들은 무슨 명령을 받았을까? 우린 모르잖아. 다음 암살자는 산채로 잡아야겠다. 알았어. 노력해볼게. 너한테 맡길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아마도 레니아와의 대화 덕분일 것이다. 물론 너희 모두의 도움 덕분이기도 하고. 나는 레니아와의 대화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금 죄책감을 느낀다. 말할 수도 있지만 퍼시피카와 아냐가 나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내가 몰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차를 마셨다고 말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저기 어제 일은 미안했어. 신경 쓰지 마. 다 지난 일이야. 그렇게 우리는 다음 암살자를 잡아서 갈라보자는 요루의 제안에 따라 작전을 세운다.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습격을 받지 않았다. 어제 택배기사로 위장했던 남자가 오늘 암살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성급하게 행동하다 죽었기 때문에 오늘은 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멍하니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이렇게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무슨 일 있어?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요루 깨우고 갈게. 좀 걸릴 거야. 아니, 가능하면 너 혼자 와줬으면 해. 하지만 다음 습격이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 오늘 밤만큼은 괜찮아. 내가 보장할게. 아냐도 여기 있어.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어. 빨리 갈게. 나는 요루의 이마에 손을 얹는다. 나는 그녀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를 뒤로 하고 마을로 나간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파시피카는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문고리를 잡는다. 아무런 저항 없이 돌아간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파시피카의 집으로 들어간다. 인간, 아니 유령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기다리기로 한다. 파시피카는 바쁜 유령이다. 아마도 뭔가 급한 일이 생겨서 밥을 먹다 나간 것 같다. 밖은 춥기 때문에 나는 커피만 마시기로 한다. 푹신한 소파, 그리고 천에 배어있는 파시피카의 향수 냄새가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졸음이 몰려온다. 달콤한 것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파시피카처럼. 그리고 레냐도. 레냐가 당도가 더 높은 것 같다. 파시피카는 좀 더 성숙한 맛이다. 이야, 진짜. 파시피카는 조금 성숙한 맛이고 단맛이고 레냐는 정신 못 차리는 단맛이고 요루는 뭐야? 요루는 순수한 우유의 맛이야? 참네. 진짜 얘 여러분 얘 하는 거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한 생각이라는 건 알고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잠깐 낮잠을 자기로. 파시피카는 내가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놀랄 것이다. 파시피카. 나는 눈을 뜬다. 뜨지 말았어야 했다. 거실은 불바다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잠깐,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한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지만 나는 꼼짝도 하지 못한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오래 버틸 순 없다. 다리에 힘을 주어도 상체가 균형을 잡지 못한다.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의식을 잃을 것이다. 나는 있는 힘껏 유리창을 깬다. 신선한 공기가 내 뺨에 닿는다. 내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나는 탈출에 성공했다는 걸 안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보니 나는 불구덩이에서 나와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 같다. 방어라면 방화범이 있다는 뜻이다. 상대할 수 있을까? 나는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제대로 조준도 하지 않고 남자 중 한 명에게 쏜다. 정신을 차려보니 총을 떨어뜨렸다. 젠장. 남자들은 나를 노려본다. 내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정신이 번쩍 든다. 경찰이다. 뭐하는 거야 너희들?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닌자, 맞으면 미안! 나는 총성과 펌프 액션 소리가 번갈아 들리는 것을 듣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와 경찰관만 남았다. 다른 남자들은 도망쳤다. 나는 완전히 의식을 잃는다. 나는 뒷좌석에 누워있다. 경감은 운전하고 있어서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다. 왜 구해준 거예요? 그야 집이 불타고 있으면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거기서 여자애가 남자에게 습격당하고 있으면 구해야지. 경찰이니까. 당신은 적이잖아요. 그래, 경찰은 교회와 협력 관계에 있지. 하지만 경찰의 주된 의무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야. 말을 지키는 거지. 저기 그럼 불은 조사는 할 거야. 할 거지만 그 집 주인은 파시피카? 그렇게 악랄하게 굴었으면 방화 한 번쯤은 당할 수도 있지. 파시피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파시피카는 강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도 날 지켜준다.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도 손 놓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야. 꽤 더러운 짓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분명 신부 대신 이 마을을 장악하려는 거야. 모두들 그녀가 마을 최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수군거리고 있어. 마을에서 가장 강한 경호원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소중한 친구다. 파시피카는 나를 방에서 끌어내준 사람이라고. 파시피카는 나를 왜 방에서 끌어냈을까?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힘센 사람이라면 아무나 괜찮았던 걸까? 오늘 편지를 배달했어. 그래서요?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어. 정신을 차려보니 이를 악물고 있다. 내 코트는 이상한 땀으로 축축하다. 너무 불편해서 신음소리가 난다. 편지 내용이 뭐였어요? 말해.
뒤지기 싫으면 말하면 화낼 거야. 다시 벽에 던져버릴 수도 있어. 그냥 손을 잡을 거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같은 내용이었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그 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나는 미친 듯이 내 방으로 달려간다. 경찰은 정말 똥이다. 모든 경찰은 똥이다. 내가 너희에게 고마워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천사처럼 자고 있어. 너무 야한데? 게임 이렇게 야해도 되는 겁니까? 방에 돌아오니 요루가 잠들어 있다. 그녀의 입술은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애매한 두께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을 만진다. 닿은 곳에 황갈색 자국이 남는다. 진흙일 수도 있고 그을음일 수도 있고 피일 수도 있다. 나는 이 춥고 깨끗한 방이 나와 너무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또 그 생각 시작인가? 아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요루에게 나 같은 그을음이 닿아선 안 돼. 이러면서 뭐 떠나는 거 아니야? 목욕을 해야겠다.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질지도 모른다. 옷을 벗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보니 역겨운 냄새가 난다. 나는 옷을 세탁기에 던져 넣으며 중얼거린다. 그리고 좁은 욕조에 물을 받기 위해 뜨거운 물 수도꼭지를 튼다. 나는 옷을 세탁기에 넣고 추운 욕실에서 떨면서 먼저 물을 받지 않은 내 어리석음을 저주한다. 춥다. 잠깐, 목욕 타올이 있잖아. 나는 뒤돌아서 선반을 본다. 하지만 그때 욕실 문이 열린다. 잠옷을 입은 요루가 놀란 듯 이곳을 본다. 뭐지? 우리는 룸메이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잘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선이 있다. 게다가 상대는 요루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 리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나요? 내가 괜히 이거를 억지로 떡밥을 퍼먹는 게 아니라 이게 사요코도 요루한테 그게 있는 거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그런 게 맞죠?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연애 감정. 그래, 연애 감정을 느끼는 거지. 사요코도 목욕해? 드문 일이네. 뭐 가끔은. 자다가 입에서 흙맛이 나서 요즘 양치질 안 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양치질 하려고. 그래. 양치질 안 하면 이가 썩는데. 나는 우리의 어색한 대화가 좋다. 익숙하고 편안하다. 마치 길들인 신발처럼. 목욕 끝나면 할 얘기가 있어. 생각해보니 이건 나에게 큰 기회일지도 모른다. 아, 파시피카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가? 지금 자기 겪은 일? 욕조에서 용기를 내야지 라고 생각한 순간 요루가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괜찮아. 여기서 얘기해도 돼. 목욕하면서 얘기해, 사요코.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편하게 해. 그래, 이 정도도 만족? 같이 뭐 그런 거는 없어도 순수한 것들. 요루의 재촉에 나는 물이 가득 찬 욕조로 가서 몸을 담근다. 커튼 너머로 요루가 양치질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파시피카가 전화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자기 집에 오라고 하더라. 깨어있으면 갈등 싶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혼자 오라고 하더라고. 글쎄, 파시피카의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고 난 바보처럼 잠이 들었어. 그리고 깨어났을 때 나는 잠시 말을 멈춘다. 아니, 말을 잊지 못한다. 나는 그때의 절망을 떠올린다. 모든 게 불타고 방이 내가... 요루는 내 상태를 눈치챘는지 양치질을 멈춘다. 옷 스치는 소리가 내 거친 숨소리와 섞이는가 싶더니 커튼이 열리고 실례합니다. 좀 좁혀 앉아줄래? 으악! 완전히 벌거벗은 요루가 욕조에 들어와 나를 옆으로 밀어낸다. 저기... 왜? 사요코, 네가 말했잖아. 친구끼리는 허물없이 지내는 거라고. 고스트 PR 안 해봤으면서 순애를 논하지 마라. 매냐야 그렇게 됐다. 어쨌든 계속 얘기해봐. 요루가 말할 때마다 상쾌하지만 인공적인 민트향이 코를 간지럽힌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줘. 이 욕조는 2명이 들어가기엔 너무 좁다. 우리 다리가 닿는다. 나는 그녀의 체온을 느낄 수 있다. 물보다 조금 차갑다. 나는 시선을 둘 곳을 잃고 내 무릎을 바라보았다. 내가 깨어났을 때 모든 게 불타고 있었어.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겠다. 요루의 손이 수면 아래로 움직인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종아리를 기어다닌다. 마치 갈 곳 없는 유령처럼. 이게 맞아? 지금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요코 다리가 오므려져 있고 그 밖을 요루의 2 다리가 감싸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 행복해.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은 요루 사요라고 생각하나요? 사요 요루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모르겠어. 계속 바뀌어요, 저 머릿속에서. 아, 요루 사요가 좀 더 강한 느낌. 그치, 확실히 좀 그게 있어요.
요루가 사요코를 조금 가지고 휘두르는 느낌이 있어요. 좀 그게 맞는 것 같죠? 아까 정리하다가 낯익은 총을 하나 발견했어. 저번에 파시피카가 모시기 녀석을 썼던 그 총이야. 나는 그 총을 기억한다. 파시피카는 저번에 모트가 갑자기 집에 쳐들어왔을 때 그에게서 그 총을 빼앗았다. 이건 위험하니까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금고에 보관해둘게 라고 말했던 거? 손끝이 차갑다. 물은 이렇게 따뜻한데. 특이한 총이긴 했지만 아마도 그냥 닮은 총이려나? 분명 그럴 거야. 파시피카가 왜 그런 불량배에게 그 총을 줬는지 생각하니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 어쩌면 돈이 필요했을지도 몰라. 그래, 그랬으면 좋겠네. 이제 네 차례야, 사요코.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아질 거야. 나는 천천히 더듬거리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한다. 만약 우리가 욕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나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숨기거나 경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따뜻한 물과 요로의 피부가 닿는 느낌은 나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었고 나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칫솔 2개 있는 거 완전 낭만적이다. 완전 부부잖아. 아직도 무서워? 조금. 그래, 안아줄게. 요루는 몸을 움직이더니 젖은 손가락으로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다. 잠깐만. 왜 이렇게 이거 맞아? 이렇게 잠깐만 왜 이렇게 이 흘러내리는 물과 이 김 묘사와 이 당황한 표정과 풍조 너무 야하죠? 나 진려는 잠깐 쉬려고. 나는 요루의 선언에 깜짝 놀란다. 우리가 욕조에서 나오면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그 일을 빼앗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다음에 사라지는 건 그녀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의 삶이 유일한 즐거움을 빼앗더라도, 그녀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녀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요루의 눈은 정말 졸려 보인다. 내 눈도 그녀와 똑같을 것이다. 가끔은 이런 것도 괜찮네. 우린 너무 피곤해서 욕조에서 나갈 수도 없다. 죽음은 우리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는 함께 웅덩이로 녹아들어 사라진다. 솔직히 말해서 꽤 행복한 느낌이다. 그녀는 내 반쪽이다. 나는 그녀를 지켜야 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낀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온다. 아마도. 이건 진짜 순애인데?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이거는 빼박 연애 감정이잖아. 방금 뭐 사요코가 요루 보고 이상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뭐 그녀를 지켜야 되고 내 반쪽이까지 나왔으면은 얘기 다 한 거지. 이거를 연애 감정, romantic feelings,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귐. 어쨌든 확실히 정실은 요루인 것 같고 근데 레냐가 방금 짧게 나왔거든요. 분명히 레냐 뒤에 뭔가 더 나올 텐데 과연 사요코는 레냐를 어떻게 대할지 또 궁금하네요. 그 전생에서의 관계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생전 떡밥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요루가 등장할지도 궁금하고 또 굉장히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아름다운 신이었습니다. 보는데 아주 심장이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일상이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난 이후다. 나는 오늘도 쓰레기장을 걷고 있다. 파시피카와 아냐가 돌아왔다면 그들은 여기에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이 죽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들의 부활을 놓쳤거나 습격은 멈췄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처음부터 그 두 사람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 파시피카의 집이 불타버린 밤, 뭔가가 바뀌었다. 나는 요루를 언제까지 그 방에 가둬둬야 할까?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나는 쓰레기장 문 너머에 검은색 고급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본다. 사요코, 안녕하세요. 춥네. 빨리 안 타면 얼어 죽겠어. 미안해. 저 얼굴 붉히는 것 좀 보소. 이 죄 많은 여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여자 사요코. 미치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매트 씨도. 오늘은 어땠어? 나는 고개를 젓는다. 그래, 룸메이트는? 내가 심한 말을 해서 좀 어색해.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동안 요루는 나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긴장된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래, 사요코도 힘들겠네. 레냐는, 그리고 물론 매트 씨도
요즘 며칠에 한 번씩 차로 나를 데리러 온다. 저기 항상 운전해줘서 고마워요, 매트씨. 그럼 다음에는 부탁할게요. 저기 저 면허 없는데. 농담이야. 매트씨 귀여운데? 재미없는 농담은 하지 않는 게 나아. 이런 말투가 아니었어? 너 재미없는 농담은 하지 않는 게 나아? 이게 아니라 재미없는 농담은 하지 않는 게 나아. 레냐는 파시피카가 아냐를 꾸짖을 때처럼 장난스럽고 애정어린 말투가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매트씨를 꾸짖는다. 레냐 뭐야? 레나도 가면이야? 죄송합니다. 뭘 원하는 거야? 내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고 싶어? 대화에 끼고 싶어? 그런 건 다시는 그러지 마. 레냐는 나를 보며 미안해 라고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따뜻해서 혼란스럽다. 섬뜩하다. 너도 가면이었어?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레냐와 매트씨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마치 시대착오적인 주종관계 같다. 하지만 요루와 나도 그렇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나이가 비슷한 친구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친구일까? 친구처럼 보이지 않는다. 저 요망한 녀석. 무릎이었구나. 아까 그 타이틀 화면에서 봤던 게 미쳤는데? 요로! 피곤해 사요코.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어. 내가 당황해서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윙크를 하고 수줍게 웃는다. 레냐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소름이 돋는다. 섬뜩하고 무섭지만 끝없이 매력적이다. 눈이 떨리고 머리가 핑핑 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오늘 퇴근길에 너무 짜증났는데 사요코를 만나면 괜찮아질까 싶어서.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몰라 사요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가치로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옷을 벗기는 거야? 갑자기 옷을 왜 잡는 거야? 잠깐만. 정신없어. 정신 나갈 것 같아. 레냐의 손이 이 코트 위로 단추를 푸는 게 느껴진다. 안에 입은 스웨터 밑단을 찾아내더니 밑단에서 차가운 손이 속옷 위로 들어온다. 내가 읽고도 지금 읽은 게 맞나? 나 좀 더 강해지고 커지고 싶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참아왔어.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노력해왔어. 정말 열심히 했지? 그만해. 간지러워. 이러지 마. 나 집에...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잠깐. 저 이거 2장 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게임인지 몰랐어요. 그냥 약간 감성적인 성장에 대한, 물론 그래용 내용은 맞지만 이렇게 도파민까지 줄 줄 몰랐죠. 굉장히 맛있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만하라고? 싫어.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레냐는 내 소? 아 맞아? 잠깐만 근데 인지 부조화가 와요. 이 게임에서 이런 텍스트가 나와도 되는 거예요? 레냐는 내 속옷까지 벗기고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쓸어내린다. 그녀의 차가운 피부에 나는 몸을 떤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해? 레냐는 내 옆구리를 세게 아파 레냐는 내 옆구리를 세게 꼬집는다. 아파 그만해. 싫어. 네가 내 말을 들을 때까지. 약간 배경음악도 지금 들어보면 레냐랑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달콤한 선율이 흐르는 듯한데 그 사이에 약간 그 뭐라 해야지, 섬뜩한 선율이 섞여 있어. 레냐는 내 눈을 들여다본다. 그녀의 눈에는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있다. 요루가 이걸 보면 뭐라 그럴까? 레냐 되게 매력적이다. 엄청 매력적이네요. 진짜 사요코가 홀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냥 얘가 만약에 이러고 아가씨고 그냥 착하고 순수하고 다정하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이런 게 있어야 재밌지. 이런 증오의 눈빛이 있어야 재밌지. 아까는 달콤하고 아깐 달콤했는데 이건 좀 매콤한 맛이네. 뭘 원하는 거야? 미친. 앞으로 내가 할 말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해. 정신 못 차리겠어요, 여러분. 네가 있을 곳을 주고 싶어. 내 곁이
너의 있을 곳이 되는 거야. 내가 있을 곳은 이미 있어. 평소에 나라면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았다. 근데 아무 생각을 못하게 된 거야? 레냐를 보고? 왜 말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 왠지 그것이 씨야 사요코 너무나도 필요하게 느껴진다. 이 소녀는 위험하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뭐 이 소녀에게 감길 것이라는 걸? 지금 앞에 매트 있는 거 아니야? 매트 맞죠? 이름 매트 맞았죠? 매트 도 닦는 중.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알아? 이제 뭔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거절해야 한다. 나에게는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다. 내 이성이 간신히 이겼다. 간신히 이겼대. 이걸 이기네. 하지만 내 아내에게도 물어봐야 돼. 그에게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고는 난 생각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는 알고 있잖아. 아파! 그만 꼬집어. 그냥 내 옆구리를 더 세게 꼬집는다. 저기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요. 평소대로 해. 너는 규칙대로 하는 걸 좋아하잖아. 내 말을 끊고 싶으면 그냥 말해. 하지만 교회 사람이에요. 교회? 저 표독스러운 표정 봐. 레냐는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든다. 나는 목을 조금 돌려서 뒤를 본다. 아 미친. 저 아이 알아 사였고? 만약 안다면 친구 사귀는 취향을 의심해야겠어. 신께 맹세코 그런 거 아니야. 좋아, 차 출발해. 이제 됐어 이 이야긴. 차는 소리 뭐야? 클라라 그냥 진짜 그렇게 등장만 하고 다시 떠나는 거야? 아, 나 클라라가 싫어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아. 갑자기 이 분위기를 끌는다고? 절대 용서 못해. 차는 소리 없이 다시 움직인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천천히 생각해봐 사요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잖아. 나한테 과자 가게에서 일하라고 하는 거야? 레냐는 내가 결국 굴복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넘어갈 거야 사요코? 그래 사요코. 우리 같이 일하는 거 어때? 나는 레냐의 완벽한 미소를 빤히 바라본다. 차가 멈춰선다. 우리는 아파트로 돌아온 것 같다. 좀 더 생각해봐도 될까? 물론이지. 마음이 정해지면 말해줘. 그럼 나중에 봐. 내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 나는 모든 답을 알고 있어. 어쩌면 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의 80% 정도? 네가 내 것이 되면 너도 그걸 알게 될 거야. 갑자기 차가 출발하는 소리에 나는 비틀거리며 이상한 탭댄스를 춘다. 이러고 방으로 가서 요루 얼굴 어떻게 보려고. 요루 반쪽이잖아. 이 느낌은 의미심장하다. 레냐가 말하는 비밀이 그 노인이 말했던 비밀과 같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나는 망설인다. 이런 미끼에 흔들리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 하지만 레냐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현명하고 이성적인 사람 중 한 명이다. 얼마나 봤다고 진짜. 그래 보이긴 하지. 근데 매트한테 하는 거 봐. 둘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인데 믿어도 될까? 그녀가 그런 말을 한다면 나는 그걸 단순한 망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대부분의 유령들이 이런 비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그치, 이 마을에도 약간 떡밥이 있죠. 미사일 저것도 그렇고. 모두들 알고 있는 걸까? 나만 모르는 걸까? 나는 요루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망설이며 방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망설일 필요가 없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게 그것 때문이었어? 엉망이 된 방. 그리고 요루는 사라졌다. 눈이 핑핑 돈다. 나는 신음소리와 비명소리의 중간쯤 되는 소리를 내며 이 모든 것이 악몽일 뿐이라고 기도하며 요루가 어딘가에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방을 뒤집어 엎는다. 내가 오랫동안 방을 비운 건 내 잘못이기도 하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서 더 이상 빼앗아갈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파시피카와 아냐는 돌아오지 않았다. 요루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바닥에는 찬장이 넘어져 있었다.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레냐에게서 받은 과자 봉지가 있다. 나는 포장을 뜯고 과자 하나를 아무렇게나 입에 넣는다. 레냐의 과자는 좀 더 특별하다.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야? 나는 슬픔과 절망을 잊으려는 듯 과자를 계속 먹는다. 아. 나는 바닥에 힘없이 쓰러진다. 과자에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야? 나는 그저 멍하니 내 텅 빈 자아를 바라볼 뿐이다. 편안해지니 좋다. 정말 좋다. 난 웃는다. 입을 벌릴 수는 없지만 웃는다. 이상하지만 슬프도록 즐겁다. 뭐야? 마약 아니야 이거? 무서운데?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거 클라라 목소리인데? 인자씨! 인자씨! 요루! 그래도 레냐 이러면서 안 일어나서 다행이다. 호이! 나는 스위치가 켜진 듯 벌떡 일어나고 내 앞에는 클라라가 있다. 나가. 과자는 내 모든 문제를 잠시 잊게 해주었지만 이젠 그 마법이 사라진 것 같다. 클라라는 당황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이쪽으로 검지를 가리켰다.
손가락 부러뜨렸는데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 손가락을 부러뜨린다. 저 진짜 저 사요코 패스 진짜. 어우 진짜. 레냐와의 시간을 방해한 것이 그렇게 화났던 거야? 나가라고 했지! 클라라는 내 위협적인 외침에 움찔한다. 하지만 그녀는 멈춰선다. 빌어먹게도. 그녀의 눈은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다. 총에 맞는 것만큼 아프지는 않으니까 괜찮아요. 왜 과자 상인이랑 어울리는지 그것만 말해봐요. 나 그냥 난 친구가 된 것뿐이야. 친구라고 친구. 과자 상인이랑 어울리는 건 스스로 나쁜 사람이란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자 상인이 뭐가 나빠? 예쁘기만 하고만. 그걸 말이라고 해! 과자 상인이잖아요. 좋은 사람일 리가 없어요. 과자 만드는 게 뭐가 나빠? 네 교회의 신이 쿠키를 금지하기라도 했어? 쿠키랑 나쁜 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맞았나봐. 마법가루였나봐. 잠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과자 상인이라고 하면 레냐 말하는 거지? 네, 그 사람이요. 유명하잖아요. 부하도 많고. 과자 상인은 과자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잖아. 나쁜 약 파는 사람도 과자 상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이 과자 상인이라고 했을 때 그대로 믿었어요? 묻지 마. 또 손가락 부러지고 싶어? 닌자 씨에게 그런 귀여운 면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외국인이 그런 지역 은어를 어떻게 알아?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레냐는 이 마을의 과자 상인 보스 같은 건가? 나는 내가 교회를 습격했던 때를 떠올린다. 나는 경비원에게 사탕을 뇌물로 주었다. 그는 사탕을 먹을 생각에 기뻐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과자가 널리 퍼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자 상인과 교회는 접점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클라라처럼 독실한 신자에게조차 그 사실을 숨겼다. 갑자기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 레냐를 만나봐야겠다. 만나서 아까 하지 못한 걸 이어서 해야겠다. 좀 잘게. 나는 클라라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침대에 몸을 던진다. 나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든다. 끔찍하네. 요로까지? 레냐는 깊이 걱정하는 것 같다. 걱정하는 것 같다. 다 들었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레냐. 들켰네. 나 보기보다 조금 나쁜 아이야. 그녀가 너무 태연하게 행동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는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 만큼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걸 못 본 척 할 순 없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거지? 미안하지만 네 앞에서는 안 보여주려고 했지만 나 부하도 많아. 네 룸메이트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됐어. 내가 직접 찾을게. 내가 나쁜 아이라서 그래?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어. 이 마을에는 두 종류의 유령이 있어.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야. 그 녀석들은 이 마을의 이상한 점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품지 못해. 정말로 뭔가 이상하다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다른 종류는 이 마을의 미친 상태를 인식하는 유령들이야. 하지만 너는 특별해. 너는 마을의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지만 아무것도 몰라. 나는 너를 완전하게 만들고 싶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신부와 교회의 권위를 끌어내려야 해.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는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놀랍게도 나는 망설인다. 별로 놀랍지 않은데? 나는 항상 외부인이었다. 나는 신부가 왜 요루를 교회에 가두었는지, 왜 파시피카 아냐가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지식에 대한 나의 탐욕은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내 눈은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본다. 내 시선은 어떤 곳에 멈춘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찾고 있던 답이다. 저 총이잖아. 립스틱 총. 거짓말쟁이. 레냐의 방 구석에는 화장대가 있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는 낯익은 립스틱이 놓여있다. 멋진 파시피카를 위한 멋진 무기. 레냐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어머, 왜 그래? 저 립스틱. 화장에 관심 있어? 레냐는 내가 왜 립스틱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다는 듯 나를 바라본다. 나는 천천히 큰 동작으로 립스틱을 들어본다. 이 립스틱 한번 발라봐도 될까? 어쩔 수 없네. 좋아. 레냐는 이게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이건 파시피카가 그녀와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이건 공모가 없다는 증거다. 이 립스틱은 파시피카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누군가가 그녀를 납치했다면 그녀의 화장품 가방도 훔쳤을 것이다. 이 립스틱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내 부하 중 한 명에게서 받았어. 그녀는 당황한 것 같다. 내 앞에 앉아있는 건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던 섬세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소녀가 아니다. 그저 일어설 수도 없는 초라한 유령일 뿐이다. 레나 사요 이렇게 떡락하나요? 나는 립스틱 뚜껑을 연다. 이렇게 아래쪽을 움직이면 레냐, 네가 친구를 사귀는 방식은 틀렸어. 웃긴다. 진짜 사요 다 넘어가 놓고 아까는 뭐 제안을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됐다. 뭐 이래놓고 지금 갑자기 또 내 친구가 되고 싶으면 그냥 말해. 내 친구들을 하나하나 없앨 필요는 없었잖아. 내 친구들을 돌려줘. 싫어.
갑자기 시야가 흔들린다. 누군가가 내 뒷머리를 때렸다. 헉, 매트인가 본데?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짚는다. 뭔가가 나를 찌르고 있다. 주사기다. 진짜 내가 보기에 실린더는 아직 3분의 1 정도 차 있다. 그러니까 전부 주입된 건 아니다. 그건 우리의 주력 상품이야. 아무리 다리에 힘을 주려고 해도 시야가 흔들리고 가라앉는다. 그건 강렬한 약이야. 저용량으로 투여하면 정신 안정제 역할을 해서 병사들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주지. 고용량으로 투여하면 미쳐버린 병사들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되고. 그렇지, 매트? 그녀의 손에는 익숙한 은색 물체가 들려있다. 아냐가 말했었다. 대전쟁 말기에 사용되었던 병사 컨트롤 장치. 보통이라면 벌써 혼수 상태에 빠졌어야 했는데 닌자는 독에도 강한 건가?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매트 씨는 내 손목을 메스로 긋는다. 매트 씨는 은색 쥐며느리를 상처에 넣는다. 척추까지 도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테니 그동안 이야기나 하자. 나는 그 후로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한다. 나는 누구의 2인자도 되고 싶지 않고 누구보다 아래에 있고 싶지도 않아. 너에 대한 소문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너는 13살이었어. 겨울이고 는 네 아빠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전생의 일인가? 아, 전생이래. 생전의 일인가? 나는 그저 불투명 유리 뒤의 실루엣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네 아빠는 항상 너에게 미안했지. 네 다리가 그렇게 된 것도 너에게 더 이상 엄마가 없는 것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거든. 너는 네가 예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내가 가진 무기를 사용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누군가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비난하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지? 너는 약해. 나는 레냐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을 듣는다. 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매트! 이 녀석 입 닥치게 해! 레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내가 그걸 알아차렸다는 것은 내가 조금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진정제를 주사받았는데도 이렇게 쉽게 벗어났다는 게 웃기다. 마치 내가 초인인 것 같다. 아, 초유령이라고 해야 하나? 공장에 문제가 좀 생겼어. 내가 직접 갈게. 여긴 네가 처리해, 매트. 실수하지 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척추 근처에 넣을 걸 그랬어. 그랬으면 지금쯤 내 새로운 친구 사요코랑 같이 일하러 갔을 텐데. 내일부터는 그렇게 될 겁니다. 가끔은 좋은 말도 하네. 일 끝나면 둘이서 데리러 와. 매트 씨는 레냐가 나가도록 문을 열어준다. 나는 최대한 빨리 이 벌레를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매트 씨는 나를 향해 뒤돌아선다. 일어서서 도망쳐야 해. 네가 정말 그 여자애를 아낀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 두면 안 돼. 몸도 마음도 그분께 바치는 것은 나쁘지 않아. 죽으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죽을 수 있는 충성심을 갖는 건 보통은 할 수 없는 경험이야. 매트 씨는 나를 제압한 채 총을 꺼내 나를 겨눈다. 그녀는 울고 있다. 매트 씨는 총을 떨어뜨리고 맨손으로 나를 목졸라 죽이려고 한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는 걸 멈추고 대신 내 옆 어딘가에 떨어졌을 총을 찾는다. 매트 씨는 당연히 그걸 알아차리고 내 목에서 한 손을 떼고 총을 멀리 치운다. 매트 씨에게도 벌레가 이식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의 말투를 보면 확실하다. 아, 맞다. 아냐가 그때 뭐라고 했더라? 글쎄, 누군가에게 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걸 해야 하는 거고 하지 마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걸 하면 안 돼. 규칙을 정하는 거지. 나는 조용히 한다. 이제 말하지 않는다. 매트 씨의 소나기가 갑자기 약해진다. 레냐의 마지막 명령은 저 여자의 입 닥치게 해였다. 아, 미쳤다. 사요코가 이 말을 함으로써 명령을 이행한 게 되니까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건가? 나는 꼼짝 못하는 하체를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재빨리 다리를 빼내서 매트 씨의 배를 있는 힘껏 걷어찬다. 매트 씨는 나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나는 자동 권총에 둥근 총열을 잡는다. 나는 나를 겨누고 있는 총구를 내 어깨에 밀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그 쥐며느리를 제거하려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숨기려고 애쓰면서 아직 멀쩡한 왼손 주먹으로 매트 씨의 턱을 가격한다. 아직이야! 내 손가락에 뭔가 단단한 것이 닿는다. 뼈가 아니다. 금속이다. 꺼내! 나는 근육 섬유가 찢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벌레의 다리를 내 산에서 떼어낸다. 어우, 야, 너무 잔인해! 매트 씨는 내 아래에 뻗어있다. 나는 그녀를 벌레약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내가 그녀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넣으면 그녀는 쓰레기장에서 진정한 자신으로 깨어날 것이다. 그만둬. 깨어있었네요. 저를 쏘더라도 저는 쓰레기장에서 다시 그분께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없다는 겁니다. 레냐는 당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중요한 건 제가 누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무시당하면서도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짓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분 곁에 있고 싶어요. 그분을 돌보는 게 저의 행복이에요. 그분은 아름다우셔요. 우리에게는 무한에 가까운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아름다운 것을 지켜보는 데 쓰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방법을. 가능하면 이런 짓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모든 게 만족스러울 리가 없잖아요. 단순한 삶을 살면서 그냥 망설임 없이 누군가에게 애정을 쏟는 즐거움을 당신은 모르는 거죠. 애정을 쏟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니 언젠가는 지쳐버릴 거야. 하지만 저는 영원히 그렇게 해왔어요. 애정을 쏟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그녀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 사랑받는 법밖에 몰라. 그렇게 아름다운데 완벽한데 끝없는 탐욕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불어넣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러기 위해서만 살아가.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녀가 사랑스러워. 야 진짜 이 관계성 너무 멋돌인데? 정말 맹목적인데?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질투가 나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존재를 희생할 만큼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마치 종착역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긴 여정의 끝. 해피엔딩. 아까도 말했지만 죽이는 건 그만둬주세요. 그분에게 받은 걸 잃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이건 제 진짜 소망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매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정말 아름다운 미소다. 레냐는 이 미소를 본 적이 있을까? 결국 안 쐈구나 머리는. 나는 매트 씨의 오른쪽 다리를 쏜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팔 하나로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레냐를 쫓아 레냐의 호화로운 방을 뛰쳐나간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주머니에 있는 벌레를 만진다. 이건 나에게는 저주였지만 매트 씨에게는 축복이었다. 그것은 그녀와 레냐를 연결하는 유대감이다. 클라라는 아직 내 방에 있다. 우리가 친구라서 다행이지. 네가 클라라한테 한 걸 생각해, 사요코. 이게 맞아? 또 뭐 하려고? 또 뭐 하려고?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하지만 네 도움이 필요해. 부탁해. 나는 갑자기 시간이 궁금해져서 테이프로 붙인 커튼을 뜯어낸다. 우리가 셋이 만났을 때 설치되었던 전광판이 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적혀있다. 레냐라는 과자 상인이 범인이다. 파시피카와 나는 공장 지하에 갇혀있다. 도와줘. 내가 어떻게 안 웃을 수 있겠어. 나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건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다. 그들은 둘 다 훌륭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다. 나 같은 사람이 그들을 믿을지 말지 고민하는 것조차 예의가 아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내 기대를 뛰어넘는다. 생각해보니 나도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었을지도 모른다. 그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결정적인 요소다. 우리가 서로에게 가진 모든 것을 준다는 사실. 말다툼, 이해관계의 충돌, 내 믿음을 흔들었던 추론. 다 쓸데없는 똥 같은 짓이었다. 나는 클라라의 갸냘픈 몸을 묶는다. 설명해주세요. 뭘 하려는 거예요? 나를 믿어. 약간 인질로 쓰려는 건가? 클라라는 공장이 큰 곳이라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인 건 모르는 것 같다. 뭐 그냥 감으로 찾아야 한다. 이성의 목소리는 좀 더 자세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갑자기 나는 재빨리 눈을 감지만 이미 늦었다. 내 시야가 점차 맑아진다. 잿더미 속에서 다가오는 차의 실루엣이 보인다. 운전석에 누가 앉아있는지 알아보는 순간 너무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아니야! 사요코! 파시피카! 나는 차에서 비틀거리며 내리는 파시피카를 껴안는다. 미안해 사요코. 아니야 미안해하지 마. 네 잘못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처음부터 레냐 그 녀석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내 도착 목록 1순위라서 피자를 시킬 때마다 엿듣고 있었거든. 반은 내 덕분이지만 너는 레냐랑 친하게 지냈잖아. 같이 그렇고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조금 망설였어. 괜찮아 이제 상관없어. 그런데 요루는 어딨어? 발전기를 폭파하자는 멋진 아이디어를 낸 건 요루야. 지금쯤 신발 상자 하나에도 못 들어갈 크기가 되었을 거야. 제때 못 나왔구나. 우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어. 그럼 나중에 데리러 가야겠네. 나는 웃는다. 나는 마침내 내가 있을 곳을 찾은 것 같다. 아직 안 끝났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이지. 눈치 빠르네. 레냐, 이 모든 사건은 그녀 때문에 시작되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끝내려면 우리는 다시 그녀를 마주해야 한다. 저 둘을 죽이고 내게 와. 내가 네 명령을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빼냈어. 친구가 될 수 없어서 유감이야. 아, 그래? 나도 정말 유감이야. 그녀의 휠체어가 덜컹거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순식간에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커진다. 끝장이야. 그건 싫은데. 그럼 노력해야겠다. 나는 몸을 숙이고 발밑에 있는 눈을 집어 주먹만한 눈덩이를 만든다. 그리고 레냐의 얼굴에 던진다. 받아라! 얍박했다. 거미는 내 키에 2배쯤 되는 다리를 하나 들어올리고. 클라라 어떡해 진짜. 이거 맞아? 클라라 불쌍해. 진짜 사요코 같은 애를 어쩌다 만나가지고.
파시피카는 내 멱살을 잡아당겨 스테이션 웨건에 태운다. 파시피카는 뒷문을 열고 뒷좌석 뒤로 손을 뻗어 액션 영화에 나오는 올드 페인리스 미니건처럼 생긴 것을 집어든다. 그리고 거미에게 총알을 퍼붓는다. 레냐에게 가까이 있는 짧은 다리들이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정확도로 움직여서 주인을 위협하는 총알을 막아낸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잘 조종하는 거야? 저런 움직임이 수동일 리가 없어. 카메라나 센서 같은 게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서에 연결되어 있어서 총 같은 위험을 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거겠지. 엎드려! 총알을 막아낼 수 있다면 폭발물은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 거미의 다리들은 한 곳에 모여 레냐 앞에 간단한 방어벽을 형성했다. 솔직히 조금 놀랐어. 하지만 이젠 끝이야. 레냐는 사디스트적인 빛을 눈에 담고 침착하게 말한다. 나는 필사적으로 공격을 간신히 피한다. 그리고 나는 떨어진 상자에서 탄도 하나를 꺼낸다. 나는 아까 눈덩이로 레냐의 얼굴을 맞출 수 있었다. 눈덩이는 총알보다 느리고 크다. 그건 한 가지를 의미한다. 손으로 직접 던진 물체는 거미의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으아! 나는 이것이 우정의 힘이다! 같은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너무 진부하다. 농담 삼아 말해보기엔 딱 좋지. 이것이 우정의 힘이다! 우정 최고! 우정 최악! 사요코, 너는 틀렸어. 게으른 것들과 어울리면 너도 게을러질 뿐이야. 우리의 사명은 지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레냐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봉제 인형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천이 찢어진 곳에서 차갑고 딱딱한 기계 부품이 튀어나와 있다. 그렇구나. 이게 메인 컨트롤 유닛이구나. 돌려줘. 우리는 명품이야. 너희들 같은 잡동사니 투성이. 가짜 브랜드 운동화를 신은 10대 꼬맹이들을 위한 싸구려가 아니야. 그 말이 너무 한심해서 난 눈을 감았다. 나는 이 소녀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걸까? 누가 널 데리러 왔어? 매트 아니야? 나는 그녀가 올 거라고 예상했다. 매트... 집에 돌아가죠. 제대로 치료하면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난 더 이상 네 주인이 아니야. 저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싫어. 노예가 아닌 너는 아무 가치도 없어. 난 주머니에서 벌레를 꺼낸다. 레냐의 눈이 커진다. 그녀는 그만둬! 라고 입모양으로 말한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상처는 그렇게 심하지도 않다. 나는 그래서 벌레를 그 안에 넣어준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지만 지금 출발하면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시간은 충분하다. 레냐, 오른손 들어봐.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레냐는 오른손을 든다. 좋아, 마음껏 굴욕 줘. 굴욕 주려는 게 아니야. 어디 보자. 우선 너희 둘에게 명령한다. 죽지 마. 매트 씨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리고 소리친다. 설마 그건 안 됩니다. 다음, 마약과 과자 판매를 중단해. 그리고 우리 방에 불량배를 보내지 마.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해치지 마. 그리고 교회와 협력하지 마.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 네 진심을 말해봐. 바라지만 이루어져도 되는 소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소원을 들어줄 만하다고 생각한다. 레냐, 매트 씨 곁을 떠나지 마. 매트 씨, 레냐를 보호해. 항상. 그리고 두 사람은 언제까지나 사이좋게 지내. 나는 봉제 인형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나는 아무도 영원히 그 인형을 만질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아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일 것이다. 적어도 나는 후련하다. 돌아가자. 레냐 사연은 끝이구나. 하지만 뭐 그래, 이걸로 만족해야겠지.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목욕하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좋아. 둘 다 하자. 너무 좋은데?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목욕하고. 잠깐만요. 매트 씨는 레냐를 잔해에서 끌어내 넓은 등에 엎는다. 레냐는 잠든 것 같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보인다. 매트 씨, 방금 그게 이상하다고 했죠? 나는 매트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조금씩 이상해요. 제 주치의가 그랬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젠 알겠어요. 야, 여기서 이제 요루의 말이. 사요코 씨. 그 의사는 항상 광장에서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 있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 나와 내 두 유령 친구는 활기차게 걸어간다. 시간이 없다기보단 최대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우리는 다른 두 유령을 뒤로하고 떠난다. 나는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최대한 오랫동안 행복하기를 바란다. 땀이 날 정도로 더운 여름 저녁. 그녀는 개찰구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녀를 만나고 나서 다시 돌아갈 생각이지만 그래도 개찰구를 통과한다. 그녀가 화를 낼 테니까. 늦었잖아. 엄청 기다렸다고. 네가 갑자기 날 불러냈는데 내가 바로 나타나길 바래? 응?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대신 평소처럼 말한다. 미안. 아니잖아. 생각 없이 행동해서 미안해. 그리고 학원 때문에 피곤할 텐데 더운 데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알았어. 사과는 받아줄게. 다음엔 잘해. 우리 둘은 개찰구를 다시 통과한다. 쓸데없는 형식 때문에 점심값을 또 낭비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어리석은 지배욕을 채우기 위해 잃은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새 학교의 반 친구들은 나를 외부인 취급한다. 그녀만이 나에게 다가왔다. 결국 그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그때 진짜 도시 사람인 내가 이사를 왔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녀는 나를 지배할 수 있다면 그녀의 망상 속의 도시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점점 어두워지는 텅 빈 승강장에서 기차를 기다린다. 이제 데리러 안 올 거야. 하지만 넌 내 소중한 친구잖아.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해. 이런 건 친구가 아니야. 친구는 좀 더 대등한 거야. 나 말고 친구 없는 주제에 잘도 그런 말 하네. 좋아, 네 마음대로 생각해. 그녀는 나에게 한 걸음 다가온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귀엽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신을 차려보니 왼발 아래에 땅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나는 밀쳐졌다. 나는 승강장에서 아래 철로로 떨어지고 있었다.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기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 기차는 반대편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내 귀에는 기차 브레이크 소리가 들린다. 어쨌든 나는 살아있다. 하지만 나를 밀친 소녀를 보자. 그 안도감은 곧 사라지고 분노가 치솟는다. 야, 너 나 죽이려고 했지? 제정신이야? 그녀는 승강장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겁먹은 목소리 대신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친다. 내가 이 총구석에 있는 다른 쓰레기들과 똑같다고 말하는 거야? 너도 쓰레기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겠지.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이 말다툼은 완전히 무의미하다. 나는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나도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눈물이 난다. 이 끔찍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어딘가에게는 나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만나러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곳에서 썩어 죽을 수 없다. 그녀는 겁에 질려 도망친다. 그리고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나는 계속 웃는다. 뭐 어쨌든 웃긴 추억이 생겼다. 역시 마지막 장 이미지는 이렇게 정실의 모습이 장식을 하네요. 와, 요루의 과거도 궁금해요. 요루는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신부가 요루를 처음에 가둬놨던 건지도 궁금하고, 사장이 약간 진짜 도파민 파티였어요. 사요코가 요루를 향한 감정이 연애 감정이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둘이 아주 순애를 찍습니다. 여기서 아주 달달해서 이가 썩을 것 같아. 달달한 솜사탕 같은. 이 다음은 아주 자극적인 불닭볶음면이요. 처음에 레냐가 나왔을 땐 진짜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달콤한 소녀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달콤한 향기가 나는 소녀라고. 되게 사근사근 나긋나긋한 진짜 미소녀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좀 이 레냐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됨. 여기서 막 옆구리 꾸짖고 난리 납니다. 너무 재밌다. 되게 레냐 매트도 맛있었어요. 근데 진짜 일편단심으로 매트가 레냐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 좋았다. 아직 풀리지 않은 떡밥들은 5장에서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시즌에서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한 장밖에 남지 않았던 사실이 아쉬울 정도로 정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담아둘 거야 언젠가 불어오는 바람에 난 몰래 남겨보겠어. 눈이 부시던 그 순간들도 가슴 아픈 그대의 거짓말도 새하얗게 바래지고 비틀거리던 내 발걸음도 그늘 아래 들이운 내 눈빛도
피어나게